갈수록 2년 전에 담낭 수술을 했어요. 네 생각만 더 늘어가. 슬쩍 건넨 그 눈빛에 온 세상이 멈춘 듯해. 다 아는 듯한 네 표정 또 나만의 태우는 걸. 결국엔 똑같은 엔딩. 한 걸음 더 멀어질까. We're just playing games. 이젠 좀 지겨운데 우린 그냥 친구일까. 더는 싫은데 이미 수술을 할 때 뭐 그렇게 뭐 끝나고 나서 아프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. 왜냐면 많이 아프지가 않았거든요. 배에 그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배에 세 군데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세 군데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했어요.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상 제가 들은 말이 수술 끝난 다음에 뭐 설사를 하고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그런 후유증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저는 그런 후유증이 안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거기서 최대한 대로 개기는 거였어요. 병원에서. 처음에는 이제 그 지인이 소개해준 대로 가서 2인실인데 1인실로 거의 혼자 썼었고요. 혼자 쓰고 있다가 저더러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저더러 5인실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못 간다고 5인실로 그랬더니 다시 2인실이 아닌 이제 1인실로 바꿔주더라고요. 엉뚱하게 또 1인실로 가서 이제 혼자 있게 됐는데 뭐 다음 날인 게 이틀째까지는 뭐 나가라는 말은 안 하고 계속해서 링겔 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치료하고 막 했는데 3일째 되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. 계산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꾀병부렸죠.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지금 영양제랑 이런 걸 좀 놔주라고. 지금 막 속이 너무 아프다고, 복부가 너무 아프다. 의사 선생님이 오면은 밤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아프다, 너무 아프다. 빨리 좀 뭐 영양제 더 좋은 걸로 넣어줘라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5일 있었어요. 4.5일 정도. 이게 나가면서 간호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되게 오래 계셨다고. 다른 분들은 하루 이틀만 나가시는데 되게 오래 계셨다고. 그래서 저는 나올 때도 뭐 말짱말짱하게 뭐 아프다는 표시 없이 뭐 특별하게 뭐 약을 뭐 차이나게 지우고 이러지는 않았어요. 그냥 평균적으로 먹는 약들 먹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치료를 집에서도. 근데 집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머리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 음식을 이제 계속 먹어야 되니까요. 머리가 아픈데 감당이 안 돼요. 이제 머리가 아픈 게 어느 정도 아픈 게 아니라 상당히 심하게 아픕니다. 그래서 예약을 잡고 다시 병원에 가서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담낭을 떼내고 낸 그런 일이 쓸개 떼내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소화제를 줄 테니 가져가라고 그래서 소화제를 가져왔어요. 소화제를 가져다가 계속 먹는데 소화제 먹을 때는 솔직히 안 아파요. 근데 아시다시피 소화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면 내 몸에 뭐 좋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소화제도 끊고 아픔을 견디면서 있다가 또 그때 생각나면 너무 심하죠. 아프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정도인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온 게 내과 처음에 소개했던 내과에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을 줘주더라고요. 물론 약을 줘주면 잘 들어요. 그때뿐이죠. 며칠뿐, 2, 3일뿐. 그러고 나서는 또 아프기 시작하고 한 번은 제가 중국을 다녀오는 길에 어느 정도 아팠냐면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비행기 안에서
와 진짜 죽는 게 이런구나 할 정도로 아팠어요. 그냥 아픈 정도가 뭐 의자에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으니까 뭐 거기서 뒹굴뒹굴했으니까 얼마나 아픈가. 뭐 진통제 주고 어쩌고 그래도 뭐 아무런 필요 없이 그냥 너무 아팠으니까. 그래서 그 아픈 거를 이제 굴뚱살뚱하면서 아픈 걸 참고 와서 또 와가지고 병원에 바로 갔더니 또 그 얘기예요. 별다른 거 없어요. 거기서 그때는 이제 막 토하고 난리가 났었죠. 근데 너무 아프니까 또 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토하고 또 뭐 하여튼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. 그렇게 고생하다가 진짜 아 토하는 것도 뭐 그때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토하는 게 뭐 한 1분에 한 번씩 토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심하게 토하니까 진짜 창자가 넘어올 정도로 토했으니까요. 그리고 나서도 어차피 먹는 것은 소화제 아니면 제가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콜라를 제가 밥 먹고 나서 무조건 먹었어요. 그랬더니 그때도 좀 덜 아프더라고요. 저는 이거 수술하고 나서 아픈 거를 다 말씀드리면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와요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산을 좋아해서 산삼도 캐먹고 그랬어요.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 안 올라가는 산을 올라가서 뭐 산삼, 천종삼이라는 산삼도 캐다가 먹고 뭐 더덕은 뭐 기본이고요.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산에 가서도 먹는 것이 잘못되면 솔직히 여기 산에 오전에 올라가면 오후에 내려오거든요. 그러면 그 먹을 수 있는 게 사가는 거예요. 김밥이라든지. 근데 김밥 여름철에는 김밥을 사갈 수가 없으면 금방 상하거든요. 그래서 김밥보다는 저희가 주로 먹는 게 빵 아니면은 그 뭐죠? 에너지바. 그 다음에 뭐 막걸리 뭐 이런 정도, 맥주 이 정도. 배고프니까 출출하니까 이제 그 정도 사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. 아시다시피 산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게 한두 시간 뭐 이렇게 가가지고는 집에 안 나타나요.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까지는. 그리고 뭐 한두 명이서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한두 명이 올라가면 이제 같이 만나서 내려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갈피를 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끙끙 앓면서 바듯이 내려오면은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아파갖고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너무 아파서 이제 저녁 밥 먹자고 그러는데 일단 좀 한숨 자고 일어나겠다고 그랬고 그럼 자고 일어나라고 그때 먹자고 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내가 콜라를 먹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. 너무 아파요. 너무. 근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콜라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씨 모르겠다고 콜라를 그냥 벌컥벌컥 먹었어요. 진짜로 벌컥벌컥 먹었어요. 콜라를 먹고 나서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예요. 한 10분 정도 되니까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콜라를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. 소화제보다는 콜라 쪽으로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죠. 몇 개월 안 됐는데 1년 정도 기간에 2명을 제 깨박적인 친구들을 잃었어요. 시골 친구들을. 근데 하나는 위암 뭐 1.5기에서 2기 정도 된다고 해서 통화를 했고 연락을 했는데 병원을 잡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원자력 병원으로 왔거든요. 이제 저하고는 집이 가까워서 제가 한 두세 번 가봤지만 와가지고 3개월인가 걸렸던가요?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. 3개월은 조금 안 되고 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잡히는 데가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3개월 만에 잡혔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병원에 그냥 입원하기 전에도 이제 집에 있을 때 한번 만나고 왔고 그 다음에 효소 같은 거 챙겨 먹고 그러라고 거기에 있는 뭐 효소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
병원에 이제 입원했다고 그러길래 한 달도 안 됐는데 입원했다고 그러길래 석 달 만에 입원한 거죠. 입원했다고 그러고 가봤어요. 그랬더니 좀 뭐라고 그럴까요? 그때보다는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야, 너 왜 얼굴이 좀 더 그러냐? 그랬더니 1.5기 2기였던 게 3개월 만에 4기가 넘은 거예요. 4기가 넘고 4, 5기 정도 됐다고. 그 치료는 어떠냐 그랬더니 치료는 뭐 하기로 했다고. 근데 위 너무 위에 붙어 있어서 좀 그렇다고, 수술하기도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라고. 지금 뭐 검사하고 좀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왔죠. 오고 나서 며칠 이제 한 달도 안 됐죠. 한 2, 3주 있다가 제가 다시 병원에 갔어요. 시골을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들렸다가 그 친구를 보고 가려고 갔는데 얼굴이 다 부어 있는 거예요. 뭐 손발이고 뭐 다 부어 있는 거예요. 왜 부었냐 그랬더니 대소변은 못 본다는 거예요. 야, 그러면은 의사한테, 담당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서 관을 뽑아서라도 빼내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했대요. 야, 이 사람아, 그거 독이 쌓이면은 큰일 나. 합병증으로 큰일 난다고. 그랬더니 알았다고. 아, 이 사람아,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얼굴 봐야 할 거냐. 이제 60도 안 된 사람들인데. 그랬더니 알았다고. 그러면서 이제 병원 그 주치의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고, 그 다음에 헤어져 갖고 시골에 갔다 와서 2박 3일 1박 2일 갔다 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. 2주 만인가 3주인가요? 2주 만에 전화 왔는데 2주인가 3주 하여튼 그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안타깝죠. 너무 그 친구는 장가도 못 갔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. 그 후에 한 7, 8개월 지났나 또 한 친구가 또 위암이라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그 위암이 저하고는 밀접 관계가 있잖아요. 저도 소화가 안 되니까. 그래서 위암이라고 연락이 왔길래 또 가서 이제 연락이 온 게 아니죠. 제가 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때 전화 받아가지고 자기 암이라고 얘기하면서 딸 뭐 결혼식도 잡고 어쩌고 그랬다고, 뭐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. 근데 너 몇 기인데 그랬더니 뭐 1기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그건 충분히 지금 병원이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데 충분히 나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 받고 폐적 치료 받고 좋아졌어요. 그래서 담당 주치의가 운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일거리로 직장에 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직장에 좀 다녔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간 그래요.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이제 연락을 계속 하는데 한 2주, 3주 전화를 안 받다가 3주째 형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길래 상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길래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심각하더라고요. 온몸에 전이가 된 거예요. 잠깐 사이에 다 나았다고 했던 사람이 잠깐 사이에 온몸에 전이가 돼서 제가 죽기 전에 4일 전인가 본 것 같아요. 죽기 4일 전, 5일 전. 5일 전이구나. 그것도 그 친구도 제가 또 마지막으로 봤죠.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 힘든 거를 왜 힘들었냐면은 그 친구들 보낸 것도 힘들지만 내가 거기하고 제일 밀접하니까 암쪽하고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PM을 만나게 돼서 이 PM을 먹고 저는 20일 만에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팠던 것 같아요. 20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에 머리가 아픈 게 없어졌으니까. 이게 내가 머리 아픈 게 생활이 되다 보니까 머리 아픈지 안 아픈지를 내가
까먹어버린 거예요. 하여튼 제가 발견하기는 한 20일 정도 됐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내 그때 발견을 했어요.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PM을 믿고 좀 여러 가지 했더니 여러 가지 많이 먹었더니 지금은 살도 총 한 13kg 왔다 갔다 빠졌고요. 얼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변했어요. 얼굴 색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체지방이 거의 다 빠져나갔으니까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아픈 게 없습니다. 제가 먹고 싶은 거는 거의 다 먹는다고 보면 돼요. 이제는 뭐 그때는 뭐 가리기도 했었죠. 근데 지금은 술이고 뭐고 뭐 제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고 국수가 됐든 고기가 됐든 근데 지금 머리가 안 아프니까요. 그래서 나는 PM이 참 저한테는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PM을 안 만났으면 지금도 아파가지고 저녁마다 끙끙 앓고 술 한잔 하면 그냥 오바이트 오고 그러느라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뭐 제가 이 샵도 만들게 된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였더니 다 좋아져가지고 뭐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차린 거지 제가 이걸로 나도 뭐 일확천금을 하고 뭐 벌어야겠다 아니면 뭐 돈 많이 벌어야겠다 뭐 이걸로 뭐 한번 뭐 제대로 하면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좋은 안 좋은 게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이 먹고 이거를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좋아졌지만 지금도 제가 같이 있는 파트너들이 먹고 다 좋아지니까 솔직하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질병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. 첫째, 소화가 잘 돼야 되고 소장이 튼튼해야 돼요. 소장이 튼튼하고 소장이 좋아서 이 장이 기능이 제대로 해야 돼요. 장 기능을 제대로 하면 효소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효소화를 잘 만들면 우리 몸은 당연히 건강해지고요. 물론 우리가 물도 자주 먹어야 돼요. 물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. 물은 항상 옆에다 두고 자주 먹어야 되고요. 뭐를 먹든가 물, 그 다음에 그냥 평소에도 물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병이 많이 늦춰지고 병이 걸릴 확률이 좀 적어진다라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효소를 좋은 걸 만나서 효소를 먹고 있기 때문에 효소를 먹으면서도 저도 물을 많이 먹습니다.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. 많이 좋고요. PM을 만난 전과 후로 따진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얼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으니까. 물론 노안도 좋아졌어요.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. 저도 돋보기를 껴야 또 글씨를 봤어요. 근데 지금은 돋보기 끼지 않고도 작은 글씨가 잘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PM을 만난 후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.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런 좀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하여튼 오늘은 제가 그 담낭 제거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. 물론 저는 특이 케이스지만 그래도 저 말고도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이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어쩌다 한번 아프니까는 못 느낄 뿐이지 소화가 안 되면 위에서 소화가 안 되면 그 소화 안 된 게 찌꺼기가 소장으로 가요. 그러면 소장에서 내려가서 효소화를 해야 되는데 부패가 된다든가 가스가 찬다든가 그렇게 되면 부패가 돼서 가스가 찬다가 그러면은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내 몸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고쳐야 돼요. 무조건적으로 비타민 C가 좋다고 비타민 D가 좋다고 비타민 뭐가 좋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. 내 몸을 알고 내 몸이 어떤가 내 증상이 어떤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히포크라테스 저는 잘 그분은 모르는데 의사의 시조잖아요. 근데 그분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. 식품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
어떤 의사, 명의 아니야. 명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고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는 음식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음식으로 찾고, 음식을 절제할 줄도 알고, 음식으로 찾고, 식품으로 찾아야 됩니다. 그 효소가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 다 알아요. 왜?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장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보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, 앞으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뭐 의사를 믿는 거 좋습니다. 왜냐면 의사들이 최고니까요. 그만큼 공부를 해서 우리가 병이 더 진전되지 않게끔 해주는 건 의사니까요. 뭐 최고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의사가 딱 5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디가 안 좋아서 어떻게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자꾸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디가 안 좋으면 어떤 식품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더 먼저 빨리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알고 먹었으면 좋겠어요. 어떤 거가 됐든 간에. 예,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담낭에 대해서 담낭을 띄고 난 제 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. 여기 뭐 퇴계원역 앞이니까요. 부부센터로 찾아오셔도 됩니다.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